결합의 극성인데 큰 제목을 보잖아. 분자의 구조와 성질. 우리 여기까지 가겠다는 거야. 여기서 분자란 무슨 결합을 하는 아이들이지? 공유결합. 그렇지. 그러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아이들이지. 그럼 우리는 이 분자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자쌍의 움직임에 의해서 분자들이 어떻게 분전을 띄는지, 띄지 않는지, 그에 따른 그들의 인력 같은 게 변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면 결합의 극성을 꼭 알아야 돼. 여기서 결합의 극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온결합과 공유결합 같이 전자쌍을 공유하는, 알았어? 전자쌍을 공유하는 원자들 사이에 그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의 척도를 가지고 우리가 구분을 했단 말이야. 최초로 이걸 얘기한 사람이 바로 폴링이라는 과학자야. 그래서 너희들은 그 첫 번째 예를 치고 들어간다. 바로 전기 음성도라는 거. 전기 음성도의 정의. 자, 두 원자 간 공유 전자쌍. 다시 말해서 두 원자가 공유 결합을 할 거 아니야. 잘 봐. 공유 결합을 형성하고 두 원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라고 해요. 이 값은 가짜야. 결국 상대값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 단위가 없어. 알았지? 지금 너희들이 보는 밑에 표, 이건 2020년대 중반 바뀌기 전에 음성도 그래프야. 20대 중반부터 바뀌었어. 유효수 때 부자짜리가. 그래서 바뀌기 전에는 그냥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였거든. 지금도 그렇게 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은 풀 때 인터넷 찾아보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 지금은 유효수자 첫째 자리까지 써 있잖아. 바뀌었으면 둘째 자리까지 써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폴링도 3.99 이렇게 나와. 알았니? 거기 똑같은 애들에 대한 어떤 특징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 이걸 배우고 나서 좀 더 구체적인 거 보자. 자, 전기음성도는 누가 제일 세냐 그러면 플로린이 제일 세. 플로린 얼마? 4.0. 얘를 기준으로 한 거거든. 그지? 그럼 플로린이 제일 세고 그 다음 누가 세냐? 산소야. 자, 그 다음에 누구냐? 질소도 3.0이고 염소도 3.0이다. 보니까 염소가 좀 세다. 염소는 진짜 2020년대 중반 이후에 바뀐 값을 보면 3.16. 근데 질소는 3.04야. 그래서 여기가 요렇게 놓자. 염소 C에. 그리고 쭉 내려가서 제일 약한 애가 수소야. 2.1.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구냐? 바로 비금속이야. 비금속 원소에서 제일 약한 전기 음성도를 갖는 애가 누구다? 수소란 얘기야, 수소. 그 다음 봐라. 얘보다 낮은 애는 그냥 금속이야. 근데 금속은 너무 좀 형편없이 그냥 금속 해버리고 말았잖아. 이거 왜 그럴까? 금속은 자기 자신하고밖에 결합을 안 하니까. 음성처가 0이잖아. 그럼 이 금속이 유일하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얘지. 그래서 내 말 들어봐. 비금속끼리는 전기 음성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전자쌍을 주고 받지 못해. 그냥 가운데 몰려있는 거야. 힘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럼 뭐가 생기는 거야? 편극이 생기는 거지. 알았어?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건데, 자, 음성도가 어떤 쪽으로 전자쌍이 쏠린다? 큰 쪽으로.
그러면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결합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비금속이 워낙 세니까 가져가 버려요. 아예. 그럼 금속은 잃어버리지. 그 무슨 결합이야? 이온 결합이라고. 그지? 원리는 그거야. 하지만 니들은 나한테 배웠지. 이온 결합은 100% 원소다 화합물이다. 화합물이며 공유결합 같지 않게 무슨 원소를 반드시 포함한다? 그렇지.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해갔지? 그럼 전기음성들의 주기성을 한번 볼게. 자, 음성도의 주기성을 보면,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크면 전기음성도가 어떻게 되고 있니? 커지고 있다. 이때 암기를 하면 좀 더 문제를 파악하는 데 쉬우니까 이 주기는 번호 1번 커질 때마다 0.5씩 커지는 걸 볼 수 있어. 그지? 번호 1번 커질 때마다 0.5씩 커질 수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 주기는 15번까지는 0.3씩 커져. 보면 15번부터 0.4, 0.5 이런 식으로 커진다. 알았지? 오케이. 그리고 같은 족에서는 어떨까?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지잖아? 오히려 전기음성도가 줄어. 이런 성향을 갖는 게 뭐 있었냐? 바로 유효핵전화. 그러니까 핵의 힘이 세면, 유효핵전화가 세면 음성도도 커지겠더라 이렇게 추론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플로린과 가까울수록이라는 표현을 써.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음성도는 크다. 그럼 플로린과 제일 먼 애가 뭘까? 대각선 끝에 있는 애. 87번 프란심이지. 걔가 0.7로 제일 작아. 그러니까 4.0에서 0.7 사이에 음성도 보편적인 변화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그래프상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자, 가로축이 원자 번호예요. 얘는 같은 주기라고 봅시다. 세로축이 요게 4.0. 얘를 전기 음성도. 그럼 여러분들은 볼 것도 없이 4.0은 누구다? 플로린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때 여러분 여기를 1.0으로 놓을 때 여기부터 이렇게 커지는 애가 누구다? 이게 2주기. 얼마씩 커지냐? 0.5씩 커집니다. 번호가. 근데 0.9부터 출발해서 쭉 커져서 어디까지? 0.3에서 끝나는, 이게 CL이잖아요. 이게 몇 주기다? 3주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번호가 커지면서 음성도는 커지는 게 같은 주기의 특성인데 2보다는 3이 좀 낫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같은 족은 어떠냐?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어떻게 되더라? 음성도가 줄더라는 거지. 마찬가지야. 여기 4.0 써놓잖아. 이거 누구도? 이거 플로린이야. 그럼 그 다음에가 3.0. 그지? 그 다음에가 2점. 그 다음에가 여기 몇 쪽? 17쪽에 해당되는 애. 알았어? 그러니까 출발이 누구라는 거?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1.0 얘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렇게 줄어드는 거. 이런 애들 누구야? 1족이겠지, 1족. 그래서 리튬, 나트륨이 0.9, 그 다음 칼륨, 루비,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이렇게 줄어드는 애들이 여기가 바로 여기다, 여기다 써야 되겠다. 같은 쪽에다 쓰는 게 좋죠? 여기다 나트륨, 루비듐, 그 다음에 칼륨, 그 다음에 이쪽에 루비듐. 이런 식으로 같은 주기로 맞추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서 족에서는 점점 플로린과 멀어지니까 음성도가 떨어지고,
이런 얘기예요. 그게 페이지 195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것이 상대값이고요. 진짜로 이 음성도가 크고 차가 큼에 따라 전자쌍의 치우친 현상이 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전기적인 표현이 좀 있는데, 여러분 전자쌍을 완전히 가져가 버리면 가져가려면 마이너스 1이죠. 잃어버리면 플러스 1이죠. 이런 게 이온결합이죠. 근데 비금속기는 전자쌍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서로 공유하죠. 공유하는데 전자쌍이 누구 쪽에 치우치냐고 문제죠. 그럼 치우치게 되면 그쪽 치우친 쪽이 부분전화, 음전화를 뜰 거고, 그 다음에 약간 치우침을 당한 쪽, 그러니까 전자쌍과 좀 멀어진 쪽, 음성도가 약한 쪽은 부분전화, 양전화를 띄겠죠. 둘의 절대값은 어떨까요? 크기는 동일해요. 왜? 어차피 전자쌍 한 쌍을 갖고 서로 당기느냐, 당김을 받느냐 차이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거, 그 부분전화 값은 절대 1을 넘지는 못해요. 왜? 완전히 뺏긴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은 부분전화를 갖게 되죠. 근데 그 부분전화가 음성오차가 크면 클수록 크다는 얘기죠. 이것을 결합의 극성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음성오차가 그래도 존재한다면 공유결합이고, 이 음성오차가 굉장히 크다면 금속과 비금속, 이런 이온결합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바로 두 번째,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를 갈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쌍극자 모멘트까지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요, 극성이 있다, 없다만 먼저 보시면 되거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전기음성도가요, 지금 그 안에서는 같은 놈들이 많아요. 보면. 비슷한 놈들도 많고요. 2.5도 많고요. 1.0도 많고요. 3.0도 많고 이래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유효숫자 두 번째 자리까지 가면 다 달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음성도차가 0이 되려면 자기랑 동일한 온도끼리 결합을 해야만이 음성차가 0이라는 얘기가 돼요. 무슨 말이냐? 자, 먼저 결합의 극성에서 이건 공유결합이거든요. 자, 봅시다. 중심에 핵이 있고요. 전자구름이에요. 전자구름. 여기도 핵이 있고요. 전자구름이에요. 그럼 얘가 동일한 놈이잖아. 결합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음성오차가 뭐예요? 0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요. 결론이 뭡니까? 전기 음성오차가 얼마다? 0이다. 전기 음성오차가 0이다라는 얘기예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쌍이 정 가운데 유지되어 있는 형태죠. 예를 들어 어떤 애들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애들이겠죠. 이원자분. 이런 애들이 무극성 공유결합일 거고, 그럼 극성 공유결합은 어떻게 될까요? 음성오차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한쪽이 요런 애가 없단 말이에요. 요런 애가. 근데 이쪽이 요런 애가 왔어요. 여러분, 덩치 크다고 음성도 큰 거 아니야. 만에 하나 얘들 둘이 결합을 했는데 얘가 이렇게 되었다. 어디 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친 거죠. 이런 게 극성 공유결합이며 전기 음성오차가 뭐다? 0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0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애들이 극성 공유결합인데, 이 극성 공유결합은 어디에 존재하냐? 분자 내에 존재해요. 그래서 쉽게
쉽게 말해서 HF 이런 거 쉽잖아요. 근데 뭐 HCl도 쉽고요. CH 이런 것도 극성 공유결합. 아시겠습니까? 원자만 서로 다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번외경유.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자, 여기에 이런 애가 있고요. 여기에 이런 애가 있어요. 근데 둘이 결합을 합니다. 딱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생겼네. 원. 무슨 얘기냐면 누구 하나에도 얘들이 속하지 않고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이렇게. 응? 이런 것들이 바로 이온결합. 그러니까 봐요. 얘는 이렇게 부분 전하를 델타라고 합니다. 델타. 이게 있는 거죠. 이렇게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썼다는 건 오른쪽이 음수가 세다는 뜻이에요. 얘는 뭐예요? 이렇게 썼다는 건 뭔 뜻이에요? 주고 받았다는 뜻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0은 아니지만 뭐 NaCl 뭐 이런 애들이 되겠죠. CaCl2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이온결합. 자, 우리는 결합의 극성을 통해서 무극성이라면 동일한 원소 간, 극성이라면 서로 다른 비금속 원소 간의 공유 결합을 말하는데 금속과 비금속 같은 음성차가 너무 큰 애들은 이렇게 이온 결합을 형성한다. 됐죠? 그러면 밑에 있는 내용을 보세요. 전기 음성차와 결합의 극성을 설명하는데 당연히 전기 음성차가 어떨수록 결합이 클까요? 클수록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그 과정에서는 수소와 플루린이 제일 세요. 결합의 극성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봅시다. H와 H를 놓고 보면 얘들은 전기 음성차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극성이 제일 작은 애들이죠. 여기에 C와 H가 있고요. O와 H가 있고요. F와 H가 있다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기 음성도 어때요? 차가 크겠죠. 이게 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른쪽으로 할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결합 극성이 크다. 이쪽은 작다. 근데 여기는 뭐다? 그냥 무극성이거든요. 얘는 그냥 무극성이에요. 음성차가 0이니까. 알겠습니까? 음성차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크다. 그래,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이게 너무 커버리면 이온 결합입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넘겨보시면 여러분 196쪽에 이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죠? 그 정의가 뭐냐면 그 그래프를 잘 보세요. 여기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래프 자체가 그려졌고 한쪽은 이온 결합성, 한쪽은 공유 결합성이라는 말이 써 있을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0일 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중간 되는 거죠. 50이 되는 거예요. 요 과정. 이게 1.67 정도 돼요. 이게 전기 음성도 차거든요. 그러니까 1.67 이상이면 이온 결합성이 더 많고 1.67 미만이면 공유 결합성이 많고 0은 무극성입니다. 이게 전기 음성도 차가 0이라는 건 무극성이며 얘는 공유 결합 몇 프로? 공유 결합성 100%가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들어보세요. 우리가 분자 중에서도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죠. 얘 분명히 분자잖아요. 금속이 없잖아요. 근데 이 결합의 극성은 존재하죠. 이런 애들이 물에 들어가면 이온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공유 결합성만 100%가 아니라 이온 결합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온으로 된 애들은 그냥 분자인 애들보다는 좀 적죠. 물론 이온 결합성이 큰 애들도 있긴 있어요. 큽니다. 그래서 100% 이온화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공간에서는 물속에서는 저렇게 수용액이 이온화될 수 있지만 공간에서는 기체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결합성이 클 것 같아요? 이온 결합성이 크다는 거죠. 근데 얘도 공유 결합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얘를 10,000개 놓으면 10,000개가 다 이온 안 돼요. 몇 개는 이온 안 되고 있다고. 그건 공유 결합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이온화도라고 설명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프상에서 보세요. 근데 이거보다는 얘는 분자, 얘는 이온 결합 물질, 이게 더 나아요. 이걸 아는 순간. 알겠습니까? 자, 페이지 196쪽 보세요. 네, 중간 쪽. 그러면 자, 우리는 결합의 극성이 있다 없다는 알겠어. 그런데 그것들을 상대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자, 폴링이라는 과학자가 이 모멘트 값을 계산하기 시작해. 물론 이론값과 실험값은 달라요. 이 실험값은 뭘로 구하냐면 전기장이나 그다음에 광학 분석기 있죠. 그런 걸로 얘들 쌍극자를 구하거든. 자, 일단 쌍극자는 뻔해요. 이겁니다. 이거와 이걸 말하는데 이거죠. 이거 무슨 전화? 부분전화. 이 델타 값은 누구보다는 작다. 1보다는 작다. 중요한 거죠. 알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쌍극자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존재를 한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구하느냐? 자, 쌍극자 모멘트는 U라고 설명을 하고요. 얘는 두 전화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분 전화량, Q 값 있죠? 전화 크기. 말 그대로 부분 전화예요, 부분 전화. 거기에다가 거리를 곱하는 값인데, Q. 거리라고 합니다. 얘 단위가 쿨롱이에요, 쿨롱. 얘 단위가 쿨롱. 얘 단위는 미터예요. 미터. 그래서 얘들은 쿨롱 곱하기 미터로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쿨롱, 얘는 미터인데, 자, 이거를 이렇게 디바이라고 읽어요. 쌍극자 모멘트. 여러분들 구하는 거 안 나와. 알았어? 그러면 이 전압 크기는 어떻게 되냐? 예를 들어 볼게요. HC. HC 예를 들어 볼게요. H가 음성도가 얼마냐? 자, 얘가 2.1이야. 전교 분포가. 얘 HF를 해볼까? CL을 들어오는데 HF가 좀 쓸만하겠죠? CL나 괜찮다. 대부분 HCL을 예를 들면 얘가 3.0이잖아. 이렇게. 그럼 얘들 음성수가 얼마냐? 0.9잖아. 그럼 얘들은 부분 전압 값을 0.9로 놓고, 알겠어? 그리고 거리를 줄 때 약 1.27로 준단 말이야. 요걸 곱하게 되면 이런 거. 알았어? 요걸 곱하게 되면 1.14 정도가 나오거든. 1.14가. 근데 1.14가 떨어지게 되면 실제 값은 1.08이야. 그러니까 이론 값으로는 1.14인데 실제 값은 1.08이라고. 이론 값과 실제 값은 차이가 있다는 거지. 이건 뭐 역시 그 조건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Q는 뭐의 차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한 부분전압 값으로. 그 다음에 누구 값은 거리 값은 다 주어진다.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구에서 정량값을 계산하는 건 거의 나오지 않고 이것만 보자. H가 있고 CL이 있어요. 결합을 한다. 그럼 누가 부분전을 띄겠냐는 거지. 둘 다 띄어. 근데 음성도가 누가 크니? CL이 크잖아. 그지? 수소보다는 CL이 크니까 이걸 이렇게 이 표현 보면 이게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 거야. 음성도 큰 쪽으로 화살표를 그린다. 알았어요? 거기 얘기가 그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표시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이 부분 뒤쪽에 가서 우리가 좀 하면서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봐. 이렇게 표현한다. H2G. 음성도 누가 커? 전기 음성도는 산소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야. 그래서 벡터잖아. 이 쌍극자 모멘트는 벡터거든. 그들의 합이 이렇게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뭐를 띄고? 음전화 띄고 얘는 음전화 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분자를 우리가 분자의 극성 이걸 설명할 때 이 쌍극자 모멘트가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지. 그러면 분자가 만약에 극성을 띈다는 건 우리가 양용, 음용하고 좀 차이가 달라. 양용은 전체 양전화, 음용은 전체 음전화. 얘는 뭐지? 양과 음을 모두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알겠어요? 자, 일단 197쪽에 1번 봐봐. 전기 음성도의 결합 극성에 대한 설명이야. 자, 플로린 음성도 제일 크죠. 4.0으로. 맞아요. 같은 주기 족에서 번호가 커진다고 음성도가 커지는 건 아니에요. 같은 족은 반대입니다. 작을수록 커집니다. 세 번째, 극성 공유로 이루어진 물질에서 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인 음전화 돼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요, 사지선다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죠. 오지선다 이런 데 나오는 문제 중에서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구를 적어 놓은 거예요. 네 번째, 같은 원소로 이루어진 이원자 분자요. 당연히 음성차가 0이니까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 5번, 음성도가 서로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은 당연히 극성을 띱니다. 극성 공유결합을 하죠. 자, 두 번째, 위에 있는 음성도를 보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자, 원자가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 원자가 띄는 부분적인 전하를 원소를 써보라는 거죠. 그럼 C와 H는 C의 델타 마이너스, H 쪽에 델타 플러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거 아니면 수소는 다 델타 플러스예요. 자, C하고 N, 그럼 질소가 플루린과 가깝잖아. 걔가 델타 마이너스, C가 델타 플러스입니다. O하고 F, O, F짱이죠. 플루린 최고째. 그래서 걔가 델타 마이너스, O가 델타 플러스. 세 번째, 극성이 가장 큰 결합 뭐 찾을래요? 단열 결합 조건이라면 음성도체가 제일 큰 애 누구죠? 3번이 정답이죠. H하고 F. 1.9 떨어지죠. 자, 네 번째.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을 찾으라고요. 이거 못 찾으면 바보입니다. 대신 중심 원자가 2개짜리에서는 극성과 무극성이 같이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하세요. 지금은요. 원소는 무조건 무극성. 대문자 하나는. 알았죠? 근데 대문자 2개인 것 중에 중심 원자가 하나짜리 무조건 극성으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기억 무극성 공유고요. 니은, 디귿, 극성입니다. 둘 다. 중심 원자가 하나잖아. 그럼 극성으로만 되어 있다는 거죠. 5번. 우리는 가 같은 전자그룹 형태를 극성 공유라고 부르고 나 같은 걸 무극성이라고 부르고 다를 뭐라고 부른다? 이온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6번. 단위를 갖지 않는 물리량이다. 얘들아, 이건 전기운동도 얘기고 쌍극자 모멘트는 쿨롬미터 혹은 디바이라는 단위를 갖고 있어. X. 무극성 공유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값은 0이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클수록 대체로 결합의 극성이 큽니다. 맞아요. 자, 두 원자의 전하량과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값이 클수록, 그죠? 클수록 모멘트 값이 큽니다. 자, 우리가
고전자껍질 모형으로 원자를 표현하잖아요. 이 식으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고전자껍질의 모형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일단 뭐를 알려줍니까? 주기를 알려주지. 몇 주기 원소에? 그렇죠. 주기를 알려주고요. 족을 알려주잖아요. 그죠? 주기와 족을 알려주고, 결국은 뭐냐? 주기는 2주기. 전자 껍질 쓰잖아요. 족은 몇 족? 자, 이 원자과 전자수가 몇이다? 4.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게 들려요. 여러분, 6번 탄성 홀전자가 몇이죠? 입니다. 그죠. 질소가 3이니까. 그런데 그 상태에서 수소가 와서 결합하면 자, 2개가 와서 결합하면 6개밖에 안 돼요. 옥텟 규칙에 만족해야 되겠죠. 얘들은 혼성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다시 말하면 ES에 2개, EP에 2개 있는 애가 혼성 오비탈에서 얘를 형성했다 이렇게 부르죠. 이걸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 이따가 잠깐 설명을 할게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표현은 복잡한 분자 구조를 표현할 때 불편하단 말이에요. 얘를 쓴다. 얘는 자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X 이랬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족은 알 수 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몰라요. 알겠어요? 원자과 전자수는 알 수 있지만 나머지는 하나도 모른다.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해 줄 때 뭐를 명시해 준다? 주기를 명시를 해 줍니다. 잠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얘가 몇 조 원소입니까? 좋아요. 그럼 얘가 1주기면 누굴 것 같아요? 2주기면 누굴 것 같아요?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1주기였다면 결합을 뭐 비금속이랑 결합하면 공유결합이 되지만 2주기면 이용결합이 돼요. 알았지? 이런 것들이 루이스 전자 점식이에요. 그럼 루이스 전자 점식을 우리가 그려볼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그리고 나서 전자쌍과 공유자쌍 그 다음에 뭐 극성 공유결합, 무성 이런 걸 다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표현할 때 그 결합 구조를 그릴 때 있잖아요. 그들의 결합각이며 그 다음에 그들의 구조이며 이런 걸 뒤에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건 뒤쪽에 설명하고 지금은 이렇게 봅시다. 일단 2주기 원소를 기준으로 봅니다. 2주기 원소에서 탄소는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14주기겠죠? 이때 얘와 결합 가능수를 보는 거죠. 수소와 결합 가능수 몇 개? 4개. 그래 옥텟 규칙을 만족하잖아요.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구조식이 있겠죠? 구조식.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원자과 결합 이론, 결합각은 뒤에 가서 배우고 지금은 이렇게 선이 4개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이게 결합수예요. 차수. 대신 선이 하나, 둘, 셋, 4개 나온다는 건 얘는 몇 종류 원자랑 결합할 수 있다? 4종류랑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몇 종류? 3종류죠. 얘는. 하나, 둘, 셋. 얘는요? 2종류입니다. 이것만 알고 있죠. 다음 15족은 이렇게 표현되죠. 15족의 표현이에요. 얘는 수소가 3개 필요합니다. 결합을 3번. 그럼 나머지 하나는 뭐냐? 이걸 뭐라 불러요?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불러요.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질소는 이렇게 세 개예요. 구조식. 그 다음에 산소는요. 16쪽이죠. 얘는 두 개가 필요하고 비공유 전자 두 쌍과 공유 전자 두 쌍. 요 선이 바로 결합의 극성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놈이 붙었느냐 다른 놈이 붙었느냐에 따라서 무극성 공유냐 극성 공유냐를 쓸 수 있죠. 이렇게 결합할 수 있고요. 자, 이런 애들이 17족이에요. 17족. 얘들은 수소가 하나만 필요한 애들이에요. 결합도 이렇게만 결합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루이스 전자점식은 17족이면 플로린 말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도 다 주기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주기와 상관없이 같은 주기면 점으로 표현해서 쉽게 결합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루이스 전자점식의 특징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이제부터 전자점식을 찍을 건데, 제일 먼저 여러분 얘만 알면 알아요. 루이스 구조식을 찾는 거죠. 이걸 그리면 전자점식은 당연히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루이스 구조식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물론 형식전을 구해서 중심을 찾아서 다 하는 경우 많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그럴 시간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자 원소라면 상관없지만 화합물이라면 얘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중심 원자를 찾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찾을 때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저 수소 결합 가능수가 제일 큰 애가 중심 원자 무조건. 그걸 어떤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14족의 가까운 값이라고 설명해요. 자, 중심 원자는 저 수소와 결합 가능수가 제일 큰 애들인데, 문제는 만약에 동일하다면, 예를 들어 그거예요. 산소하고 황이 같이 있어요. 둘이 결합해서 둘이가 똑같이 이잖아요. 덩치 큰 애. 쉽게 말해 전기음성과 작은 애가 중심 원자. 알겠습니까? 자, 중심 원자를 찾는다. 중심 원자의 조건이 뭐냐? 수소와 결합 가능수가 큰 원소가 중심 원자가 되고 있더라. 두 번째, 찾았으면 중심 원자를 제외한 주위 원자의 수를 통해 구조식을 결정하세요. 이거 보기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CH4 중심 원자 누굴까요? C. 그러면 C를 제외하면 H 몇 개 남았어요? 그럼 첫 번째 구조식이죠. 자, HCHO 누군지 몰라? 그럼 C가 중심 원자죠. 제외하면 몇 개예요? 3개죠. 그러면 두 번째 구조식. CO2 중심 원자 C죠. O가 2개잖아요. 그럼 왼쪽 오른쪽인데 O는 3과 결합을 못한단 말이죠. 차수가 2가 최대라. 그래서 세 번째 C. FCN 중심 원자 누구니? C죠. 자, 보세요. FCN 같이 1대1대1이면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지만 CO2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서 작은 애가 중심 원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FCN 그러면 C는 중심에 놓고 원자 2개잖아. 근데 F가 선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애죠.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자, 세 번째. 옥택 규칙에 맞게 비공유 전자쌍을 표시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건
15조 원소 이상만 주의하시면 돼요. 탄소는 쓸 필요 없거든요. 질소는 몇 쌍? 한 쌍. 산소는 두 쌍. 플로린은 세 쌍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리수 부주식 끝이에요. 자, 이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장 이제 쉬운 게, 편한 게, 이런 거라고 하자. 중심 원자 누구예요? N이죠, 당연히. 그럼 N을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플로린은 선이 하나니까 볼 것 없어요. 결국 뭐냐? 아, 질소를 제외한 원자가 3개니까 첫 번째 부조식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리고 다 했으면 이제 뭐예요? 끝났어요. 3번 해보세요. 옥텟 규칙에 맞춰서. 얘는 몇 쌍? 한 쌍 그려주고요. 그죠? 플로린은 몇 쌍씩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됐어요? 자, CH4 중심 원자를 누구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자, 여러분. 별거 아니네요. 그죠?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건 어려운 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좀 다른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건 FC에는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거지. 됐죠? ONF, 여러분, ONF 부주식이 몇 번째일 것 같아요? 두 번째라니까요. N을 중심으로 양쪽에 O하고 F를 내려놓는데 얘는 선이 두 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에다가 이 공유만 적어주면 되고 OF부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CO는 뭐냐? 자, CO는 좀 특별합니다. 잘 보세요. 이게 누구 걸 것 같아요? 탄소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 걸 것 같아요? 산소예요. 삼중계. 아셨어요? 얘는 특별한 거예요. 여기 빨갛고 노랗고 써있는데 위에는 노랗고 노랗고죠. 산소 쪽에서 일방적으로 비공유성을 준 겁니다. 이런 게 대유결합이에요. 알겠습니까? 한 쪽에서 일방적으로 준 전자쌍란을 일방적으로 주는 걸 대유결합이라는데 CO는 삼중결합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씁니다. 일산화탄소는 이렇게. 아셨습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를 얘기해요. 이렇게. 얘 공유 그럼 선을 이루면 돼요. 몇 분의? 3분의 얼마? 12죠. 얘는 몇 분의? 4분의 12죠. 얘는요? 4분의 4. 얘는요? 3분의 얼마? 6이요. 2분의 얼마? 8이요. 얘는 3분의 2요. 이해 갔어요, 지금? 요런 애들이 동일하죠. 거의 2, 요거 4, 3 요렇게 1, 2, 3, 4 다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분모가 다 공유전자쌍의 숫자잖아요. 이건 곧 극성 공유결합의 숫자예요. 아셨어요? 다시 말해서 화합물인데 중심 원자가 하나잖아요. 모두 극성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with 전자 점식으로 바꾸려면 선 하나를 뭘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꿔주면 전자선. 그럼 이게 루이스 전자 점식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심 원자 하나짜리 어렵지 않죠?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중심 원자 2개짜리를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어요? 이거를 잘 풀어야 여러분들이 점수가 잘 나오겠죠. 432를 잘 보고 따라오세요. 여러분, 먼저 여기를 들어가기 전에 탄화수소에 대한 참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죠. 자, 탄소의 숫자가 한 개 이내는 분자식 얘밖에 없어요. CH4. 탄소 하나에 수소가 붙어 있죠. 이렇게. 얘밖에 없다고. 메테인. 자, 그럼 탄소수 2개부터 3개, 4개, 5개 올라가면 어떻게 계산되느냐 할 때마다 다 그리냐? 아닙니다. 탄화수소의 기본 물격은요, 실험식 예부터 출발해요. 이 1대2 실험식은 2짜리 이상 어느 탄화수소도 다 존재해요. 그럼 쟤부터 그리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2개짜리면 C 2개, H 4개는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중심 원자가 몇 개입니까? 지금 2개죠? 수소가 4개면 양쪽에 몇 개씩 뿌릴래요? 2개씩 뿌렸습니다. 그렇다면 얘들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이중결. 자, 이거 해석해봐요. 저 안에 공유 전자쌍이 몇 쌍 보여요? 선만 세보세요. 6개가 보입니다. 맞아요? 요 아래층부터 더해봐요. 몇이에요? 이게 이 숫자예요. 알겠죠? 그럼 얘는 그리지 않고도 얘 얼마인지 알겠어요. 몇 쌍 있다예요? 9쌍 있다는 거죠. 필기로 그려도 3개니까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는 거죠. 선의 숫자를 세면 9개입니다. 그러면 얘가 수소를 제대로 포함한다면 C 2개에 여기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몇 개 많아졌어요? 2개. 자, 탄소와 탄소가 있는데 수소를 3개씩 서로 나눠봤습니다. 좌우. 그럼 얘들 몇 중 결합? 단일결합. 다시 이제 얘보다 수소를 더 적게 가질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어요. 몇 개 더 잃었어요? 2개 더 잃었죠. 2개 더 많아지고 2개 더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수소를 하나씩 양쪽으로 배울 수 있고 몇 중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규칙성을 볼 수 있네요. 얘가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라고? 얘는 몇 쌍? 얘는 몇일까요? 이렇게 되겠죠. 알았습니까? 그러면 얘가 몇이었어요 지금? 그게 얼마겠어요? 10.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하면 10. 그럼 얘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양쪽 끝에 수소가 하나씩 더 붙는 거야. 양쪽 옆으로, 우측으로, 좌측으로. 그리고 가운데는 위아래로만 붙어서 C3H8이 끝이에요. 얘가. 이게 이런 걸 포화탄화수소라 부르고요. C3H4 얘를 최대 불포화인데 3중결합을 포함하기 때문에 3중결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 탄소는 수소가 없어요. 여기에만 수소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 하느냐? CN에 HEN 플러스 2라 하고 얘를 CN에 HEN이라 하고 얘를 이렇게
그래서 얘를 알케인, 알켄, 알카인이라고 불러요. 단일 2중, 3중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게 사슬형 탄화수소라 사슬형. 자, 언제 그런 거 봐. 이것들을 이제 언제 이걸 밑에 전부 계산하고 이러냐고. 이제 내 말 들어봐. 여기다가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만 원. 그럼 결합수가 떨어지는 거지. 다시 말하자. 얘는 무조건 공유 전자상수가 몇 n이다? 3n이야. 저 무조건 3n이야. 그 다음 잘 봐라. 여기 극성공유라 몇 개 있냐? 극성공유라. 몇 개 있냐? 극성공유라. 4개 있지? 왜? 탄소와 수소 간이 극성공유라고 하냐? 아, 네. 이건 뭐야? 무극성이잖아. 그럼 뭐만 세면 돼? 수소 숫자만 세면 돼. 알았어? 그럼 6에서 누구 빼면 돼? 4 빼면 돼. 다시 말해볼까? 얘가 공유전성이 몇 쌍이라고? 3n이야. 맞지? 여기서 2n만 빼면 이게 누구라고? 무극성 공유의 숫자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 7개잖아 지금 공유가. 근데 수소가 몇 개 있냐? 얘 빼면 여기 무극성이야. 그럼 얘는 무극성 몇 개 있을까? 5에서 뭐 빼면 2 빼면 무극성 제일 많아. 자, 그러면 안 쓰고도 푸는 거야. 따라. 예를 들어서 잘 봐봐. 5개짜리를 짚고 들어가는 거. 5개짜리. 그러면 무조건 얘는 15야. 15. 맞지? 3, 5, 15니까 무극성 몇 개? 5개. 그럼 얘는 16이야. 그치? 근데 얘는 수소가 2개 많잖아. 무극성 몇 개? 4개. 얘는 2개 적잖아. 그치? 근데 15니까 14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잠깐 TMI인데 예를 들어보자. 얘를 사슬형으로 준비하나?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거든. 특히 이거 대성고에도 니네 이거 잘 봐. 학교 선생님들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니네 학생들이. 여기에 이렇게 수소가 결합된 거야. 이게 사슬형 구조야. 니들이 명심할 건 탄소가 4, 수소가 1 이거를 명심하라고. 자, 그럼 얘를 이렇게도 그려도 된다. 수소를 생략하고. 됐어? 그 다음에 잘 봐. 이렇게 그려도 돼요. 저 꺾인 점 시작점에 누가 존재한다? 탄소가 존재한다는 뜻이야. 어차피 딱 보니까 이중결합 하나 들어가 있지? 그럼 얘는 CH2 실험식을 가면 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15개 있겠구나. 여기는 15개 빼기 이거예요. 10개. 5개의 무극성이 있다. 이렇게 찾는 거야. 알았어? 어떻게 찾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니들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애들이 뭐냐? 중심 원자 2개짜리야. 중심 원자 2개짜리. 이거 암기해야 돼. 6개 암기해야 해라. 먼저 탄소, 질소, 산소에 플루오린 화합물을 보자. 플루오린도 똑같다. 알았어? 수소랑 똑같아. 그러면 얘도 기본적으로는 C2개, F 4개짜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C2F. 그럼 여기는 공유결합 몇 개? 6개. 저기 3이. 무극성 몇 개? 4개 빼면 2개. 이런 건 알고 있단 말이야, 너네가. 그럼 얘는 C2 이거겠지. 얘는 C2 이거겠지. 이해 갔어? 그래서 얘는 이중결합이 있는 거고, 얘는 몇 중결합?
3중계가 돼요. 그래서 니네 격까지 원소의 아래 천장은 홀수가 절대 올 수 없다. 알았지? 다 짝수야. 몇까지요? 격까지 옆에. 아, 그럼 얘는 플로린 이렇게 있겠지, 이렇게. 얘는 이렇게 존재할 거고, 맞지? 얘는 뭐야? 플로린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는 거지. 이렇게. 됐어? 자, 지금 질소는 구조식이 3개밖에 없잖아? 그럼 이 3개를 못 가져. N2F도 가질 수 있어요. N이 이렇게 있는데 플루를 옆으로 뺀다. 플루를. 왜 빼냐? 얘가 몇 중계라? 2주. 이게 N2F. 그렇다면 얘는 최대로 플루린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끝이야. 포화야, 포화. 이게. 알았니? 얘가 선이 몇 개 있다고? 얘는 몇 개 있겠어? 얘는. 됐어? 그럼 얘가 기준이었잖아. 얘는 얘가 기준이다. 알았어? 그래서 얘 몇 개의 선이? 4개지. 아래쪽부터 4잖아. 얘는 5. 그럼 산소는 딸랑 이거밖에 없어. 알았어? 그럼 5원자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플로린이 분석되겠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질문이야. 호돈소이거나 중심원자가 2개만 무극성이 존재. 알았어? 중심원자 하나짜리 화합물은 무조건 다 극성 공유결합만 존재해. 호돈소이거나 중심원자 2개 이상만 무극성 공유가 존재할 수 있다고. 그건 당연한 거야. 중심원자 하나짜리 화합물은 무조건 극성으로만 존재하거든. 근데 너희들한테 제일 먼저 접근되는 게 뭐냐면 아까 공유분의 비공유. 자, 공유분의 비공유를 적어볼게. 얘 공유가 몇 분의? 7분의. 됐지? 플로린만 비공유잖아. 그것도 세쌍. 36? 뭐야? 안 나와, 시험에서. 얘는 6분의 3, 4? 얘는 잘 나오죠. 5분의 3이? 6. 이렇게. 이게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이것만 주고 문제를 풀으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많이 접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3, 2, 6, 2. 10. 8이죠. 3, 2, 6, 2. 왜 쟤는 질소는 한 쌍이잖아요. 10? 그러니까 2죠. 질소 숫자만큼. 자, 얘는 얼마일까요? 5분의 3, 4, 12. 14. 자, 얘는 얼마예요? 3분의 10. 자, 이 6개를 너희들 필수만 해줄게요. 얘하고 몇 대 몇입니까? 별로 안 떨어지는데. 몇 대 몇이냐고요? 6대 10. 6대 10. 몇 대 몇이냐고 그래서. 6대 10. 10대 6. 5대 3. 아니 5분의 6대 4분의 8을 못 해갖고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24대 30. 아, 40. 3대 5죠? 아니 5분의 6대 2잖아. 그럼 5분의 3대 1이고 그럼 3대 5 아냐 약분하는데. 6대 10 맞잖아요. 얘 몇 대 몇이에요? 6대 10. 똑같다고요. 3대 3대 5로 똑같다고 둘 다. 그래서 자, 사원자 분자가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 여기에 아까 얘 기억나요? 몇 원자냐? 4원자지? 얘 몇 분의 몇 나올까? 공유분의 비공유. 3분의 플로린 세 쌍씩 3개니까 9쌍이잖아. 질소 하나. 얘랑 같다고. 이런 거 같이 똑같은 거 막 구분해내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알았니? 외우셔야 돼요, 다. 이 6개는 꼭 외우세요. 7, 6, 5, 5, 4, 3이에요. 알았습니까? 이렇게 외우면 거기 있는 문제들은 다 풀려요.
그럼 이제는 이온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얘가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기 위해서는 전자를 일치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쓴다? 이렇게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잘 봐요. 얘는 안정한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전자를 몇 개 얻어야 돼요? 2개. 그럼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개 얻었고, 이렇게. 뭔 차이예요? 양이온은 날려버려요. 주위에 있어서. 음이온은 채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딱 보면 아 얘는 1족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몇 죽인지 몰라요. 1족입니다. 얘는요 16족인 거죠. 전자를 두 개 같은 거니까 요게 정보를 알죠. 알겠어요? 그게 바로 루이스 전자 이온식이에요. 그럼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나? 얘 어떤 이온이었어? H에 누구였어? 요 몇 주기였어요? 2주기. 여기는 네. 1주기 뭐밖에 안 배웠어? H. 수소. 얘 누굴까 그럼? 마이너스 1가잖아. 얘들아, 최각의 전자를 그려봐. H. 이렇게 되겠지? HF? 근데 봐라, 전자 하나 들어온 거 아니야? 수소는 전자 하나잖아. 그럼 얘 왼쪽에 있는 몇 개야? 외곽에? 지랄을 한다. 이 하나는 들어왔다니까. 마이너스 1가잖아. 그리고 이 하나는 수소고. 6개. 그럼 산소라고 얘는. 아. 이거 OH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수산화이온이었잖아. 얘를 표현하면 잘 봐.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알았어? 위로 가냐 시험. 그럼 여기다 X, Y 집어넣는단 말이야. 그럼 요 마이너스니까 여기서 전자 하나 빼면 되는 거야. 알았냐? 페이지 200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201쪽 봅시다. 루이스 전자 점식과 루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원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을 나타낼 때는 원자의 모든 전자를 점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원자과 전자수만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X입니다. 루이스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공유 전자쌍을 나타내죠. 그 다음 세 번째, 원자과 전자의 홀전자가 공유를 만듭니다. 맞아요. 루이스 구조에서 이중결합은 결합선 두 개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자, 1, 2주기 비금속. 얘들아, 1, 2주기 비금속의 밑줄을 쳐. 그래서 A가 수소인 거야. 알았냐? 1, 2주기 그러면 A가 리튬도 수소도 될 수 있잖아? 근데 비금속이니까 A는 수소인 거야. 됐죠? 자, 1번. P에서 T. 전기음성도 누가 제일 커? 지금 2주기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럼 D가 제일 커요. BBC. 알겠어요? 순서대로 D가 제일 크고 C, 그 다음 P. B2 누굽니까? N2예요, N2. N은 3이잖아. 3중결합입니다. D2 그럼 누구예요? 플루리잖아. 1이죠. 단일결합입니다. C 한 개 산소예요. A랑 결합합니다. 그럼 여러분 H2O 속에는 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죠. O가 두 개니까 비공유 두 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옳지 않은 것 2번처럼 나타내면 뒤지기 맞고 뒤지기 맞아요. 수소는 1입니다. 비공유 없어요. 그죠? 다음 4번. 여러분 요거 잘 보세요. 문제를 읽어보시면 2주기 원소라고 했거든요. 잘 봐요 여러분. 2주기 원소이며 잘 들어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데
두 종류 원소로 구성된 거죠. 그러면 그런 애들은 얘밖에 없다. 알았니? 이거 진짜 시험에 많이 나온다니? 얘들아, 왼쪽 오른쪽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뭐야? 5지. 그럼 이거 봐봐. YXY 있고 XZX 있지? 누가 공통으로 들었니? 걔가 3차. 그럼 오른쪽에 있는 애가 C5야. 왼쪽에 있는 애가 OF2. 눈으로 한 방에 보는 거야. 알았니? 됐어? 그래서 1번 가에서 X는 했는데 OF2잖아. X가 산소고 Y가 플로리면 당연히 쌍극자 모멘트는 Y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X는 부분자의 양전하를 띄게 되는 거야. 알았니? 2번 나에서 X와 Z에서는 산소가 더 세잖아. 탄소보다는. Z보다는 X 쪽으로. 그래서 자 여기 X가 가에서는 양전하 띄지 나에서는 음전하 띄. 이거 많이 물어봐. 그래서 나에서 X와 Z는 극성 공유 결합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가에서 공유전자쌍수 두 쌍일 거고 4번 비공유전자쌍은 가가 몇 쌍이냐? 8쌍이다. 나는 몇 쌍이야? 4쌍이지? 그래서 작다. 나가 작다. 5번 루이스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가는 뭐라고 나타낼래?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 혹은 이렇게 써주죠. 이렇다고 애들 결합각이 180도 이런 식으로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렇게 나타나면 되죠. 이렇게. 알겠습니까? 네. 자, 6번 이거 무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이잖아. 결국 바로 1번 나트륨 원자 점항계를 염소 원자로 옮긴 거야. 그 다음에 2번 염화이온 루이스 전자점식은 염소 원자의 루이스 전자점식보다는 점이 한 개 더 많죠. 왜요? 하나 더 들어온 거니까. 나트륨 이온은 원자과 전자가 없지만 염화이온도 없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정한 전자 배치니까. 알겠습니까? 됐어요?